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하는 사람 옆에서 보니까 박살이나. 야, 임마, 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일이나 좀 똑바로 해, 임마. 너는 어떻게 그따위 생각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창안이라는 말하고는 담을 쌓게 되죠. 그렇죠? 창안했다가는 죽는구나. 어이크, 마이너스 5천이네. 이렇게 되죠. 그게 학습화된 거죠. 조직에. 학습화가 되다 보니까 에이, 2등이 최고야. 3등은 잘리고 머리 내밀었다간 바로 머리가 잘리더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학습이 일어납니다. 학습이. 그래서 입을 묵직하게 다물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은 과묵해요. 오늘 그 임파워먼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임파워먼트 하면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아마 권한위양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권한위양은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이 임파워먼트 안에입니다. 파워라는 것은 그자 그대로 힘이고 권력이죠. 그런데 우리 조직, 기업 조직에서 말하는 파워는 바로 책임과 권한과 능력을 얘기합니다. 조직에서는. 그 책임과 권한과 능력을 부여하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책임만 부여받고 권한은 부여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일도 있죠. 이제는 그 책임을 느끼기 위해서는 권한까지도 함께 그 다음에 넘겨주겠다. 그 대신 받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받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전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대개 윗분들이 권한을 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줘봤자 나만큼 못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줘보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물가에 내놓은 애들 같아가지고 이거 내놓으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늘상 부모님 같은 아주 하회와 같은 그런 거룩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윗분들은 그래서 권한위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내년 후년까지? 이게 뭔가 아래 위가 맞질 않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게 아니냐. 이제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죠. 좀 working harder도 중요하지만 working smarter가 더 중요합니다. 아주 현명하게 일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현명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 시대죠. 남양유업하고 매일유업이 본업이 뭔지 아세요? 분유 만드는 회사죠. 아이들의 분유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분유가 전체 매출액의 15% 미만입니다. 큰일 났죠? 나머지 85%는 뭘로 지금 떼오느라고 노력하는 줄 아세요? 음료 시장이에요. 뭐 17차 무슨 차. 근데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큰 고민입니다. 아이들의 저출산 이런 것들에 대한 미래 계획을 충분히 세워놓지 않았다는 반증이죠. 큰일 났어요. 두바이 요즘 얘기하시죠? 우리 대표님도 다녀오시고 회장님하고 여러분들이 다녀오셨는데 두바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대단하다. 전 세계 타워 크레인이 20%가 몰려들고 자본과 기술이 전부 세계에 블랙홀 같이 전부 빨아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화석연료에 20년이면 바닥이 난다라고 하는 위기감이죠. 만약에 아직도 평생 먹고 살 아주 수백 년 동안 파도 나올 만한 그런 석유가 있다라고 하면 매장량이 있다라고 하면 저렇게 안 할 거예요. 두바이. 그죠? 그저 터번이나 두르고 다니면서 돈이나 쓰고 호텔에 와서 수천만 원짜리 하루 호텔을 자고 뭐 이런 돈 자랑만 하는 그런 일에 열심히 매진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위기감이라는 것은 20년 후에 우리는 석유가 바닥이 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에 그런 아주 대역사를 새롭게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현실 손실에만 너무 치중을 하고 기회 손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현실 손실이라는 것은 당장의 운영과 관리에만 집중하면 이것이 잘 될 것이다. 손 놓으면 큰일 나라는 생각으로 현실에 관리 운영만 열심히 매달리다 보니까 눈이 좁아져가지고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간과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미래에 기회가 오면 준비된 게 없으니까 막말로 줘도 못 먹는 그런 엉뚱한 아주 정말 얼빠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냐 지금 반성해 볼 때가 됐다는 얘기죠. 임파워먼트에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역할을 제대로 분담하자. 적어도 팀장급을 중심으로 팀장 이상의 본부장님이나 대표님 이분들은요
적어도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적어도 업무의 70% 이상을 그쪽에 할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의 결제하는 시간과 권한을 아래로 위임해 주십시오. 그러면 팀장님들은 일상의 경상 업무는 더 이상 본부장께 올라가지 않아도 될 일들은 팀장선에서 전부 종결 처분해라. 그래서 윗분들은 기회를 좀 만들어라. 그런데 어떤 분은 와 그렇게 되면 앉아서 우린 일 때문에 눌려서 죽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 제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던 일을 팀장선에서 멈춘다 뿐이지 새로운 일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이 빨라지죠. 본부장께까지 올리던 서류를 팀장선에서 마감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다면 일이 늘어납니까? 늘어나지 않지요. 오히려 팀장님한테 결제받던 것을 본부장님까지 올리다 보니까 포장이 들어가죠. 포장. 글씨도 폰트도 좀 신경 써야 되고 간격도 신경 써야 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을 한단 말이죠. 똑같은 데이터인데 그런 시간과 그런 노력을 이제는 하지 않고 팀장선에서 마감한다라고 하면 팀장님하고는 그런 노력이 쓸데없는 노력을 아주 과감하게 줄일 수가 있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죠. 그것을 팀장이 커버하고 막아줘라. 그 다음에 윗분들은 그 일을 전부 관리에 중심하던 그런 업무들을 밑으로 전부 내려서 진짜 본업에 충실하자. 미래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를 발굴하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인파워먼트의 대강의 큰 줄기입니다. 인파워먼트를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직에 어느 조직이든지 삼각형의 피라미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업이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은 고객이고 시장입니다. 이 고객과 시장에 환영받기 위해서 이 조직은 존재합니다. 그럼 이들에게 환영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우리는 미션이라고 얘기하죠. 존재 의미, reason for being이라고 얘기하죠. 존재 의미.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의 목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미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들 때문에, 고객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고의 진리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조직에 보면 이렇게 하이라키가 있습니다. 대개 계층이 있죠. CEO가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본부장님들이 계십니다. 회사로 말하면 임원급들이죠. 그 다음에 팀장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과장님들 계시고, 대리님, 사원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요번에 인파워먼트는 여기 선을 그어서 이 위는 여기까지는요, 이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전략적 의사결정에 매진해 주십시오. 여기는 일상 업무에 매진해 주십시오. 경상 업무입니다. 경상 업무. 그러면 우리가 보통 3단계 결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3단계 결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밑에서는 밑에서 입안 심의 결정 여기서 다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입안 심의 결정 아래 위로 나누어서 하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일부 일을 이렇게 비워내서 아래로 위임하고 여기선 또 받아서 아래로 위임하고 이렇게 위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시간을 미래를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에 지금은요 막말로 뭐 보고 뭐 볼 시간도 없죠. 결제하느라고 아침 출근해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퇴근할 때까지 늘상 점검과 관리와 챙기는 거 결제하다가 사실은 많은 시간이 그러다 또 회의까지 있죠. 과연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끔 보여요.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시간이. 그러나 비정형적입니다. 정기적이지 않다고. 그 다음에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체계적이지도 않고 정형적이지도 않고 가끔 생각해가지고 미래가 우리한테 잡힌다면 세상은 정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세상엔 절대 공짜가 없다라는 건 저는 아주 평생의 진리로 삼고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노력하는 만큼 대가가 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미래를 잡을 기회와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은 요만큼 드리고 1조의 매출액을 달성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열심히만 하면 1억이 다 올까요? 1조가 올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그렇다면 자꾸 위임을 해줘야 되는데 위임하게 되면 아까 여러분들이 이거 위에 전부 밑으로 내려면 우리는
일에 눌려 죽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요. 안 올라가도 될 거는 이제는 올리지 말자. 쓸데없는 게 올라갔던 게 많거든요. 여기에. 그죠? 쓸데없는 일이 많이 올라갔던 게 그걸 다시 제자리 찾아주자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본부장까지 올라가던 것의 상당 부분이 이제 안 올라가도 되기 때문에 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에 더 스피드가 붙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죠. 일이 절대 늘어나진 않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신규 강화 업무가 늘어나야 돼요.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바르고 미래 일을 신규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늘어나도 밤을 새도 즐겁죠. 그러나 기존의 일에 지쳐서 그걸 가지고 밤을 샌다. 맨날 눈 감고 똑같이 해도 될 일 갖다가 맨날 그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여러 가지 혁신 업무를 해왔죠. 워크아웃 타운 미팅을 통해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이거를 빼내기 위해서 빼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이 많은 일들을 내려오는 것을 받기 위해서 빼내야 돼요. 빼내는 게 워크아웃이었었죠. 작년까지 한 게 이 워크아웃입니다. 이 일들을 빼낸다. 어떤 일을 빼냐. 불필요하고 불효불급하고 중요하지 않고 낭비적이고 이중적인 업무들 이런 일들을 전부 빼냈다는 얘기죠. 이걸 다. 그리고 여기서도 워크아웃을 다 했죠. 이렇게 다. 근데 전체적으로 회사에 보면 워크아웃을 했죠. 그런데 다 빼내고 빈자리를 뭘로 메꿀 것인가. 특히 직급이 높은 분들은요. 빼내고 나면 망실감이 있어요. 저 자리를 내가 뭘로 채워? 저거 다 빼내면 내가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불필요한 인간으로 이게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 압력으로 작용하죠. 또는 위협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빼내고 이걸 집어넣을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여기가 바로 우리는 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워크아웃이 있으려면 워크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워크인이 없어요. 워크인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파워먼트에서는 자, 이거를 내려주는 것을 인파워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위양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누구로부터 고난을 위양받습니까? 우리는 상사로부터 고난을 위양받아요. 이분들은 누구로부터 위양받습니까? 그룹으로부터? 예, 그렇기도 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으로부터 인파워먼트 받는다라는 생각을 우리 안 하고 있어요. 몰입도요, 이제는 내부의 몰입도 중요하지만 고객으로부터 인파워먼트 받은 인파워먼트는 진정으로 이게 인파워먼트죠. 이게 진정으로 인파워먼트죠. 고객으로부터. 전체가 고객으로부터 우리는 인파워먼트를 받아야 돼요. 제일 먼저 여기서부터 받아서 사업 기획을 한 다음에 계속 내려주고 하는 이 끝없는 이런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파워먼트는요. 단순한 워크아웃 작년에 했던 것은 이 인파워먼트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여력을 챙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일을 정리해놓고 가급적이면 정형화된 업무로 만들어 놓는 거죠. 비정형 업무나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그 표준화가 된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IT 툴을 이용을 해서 표준화시켜서 누구나 쉽게 ease of access 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좀 더 본업에 충실하고 새로운 일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낸다라는 차원에서 인파워먼트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인파워먼트입니다. 이걸 통해서 great 컴퍼니를 달성해 나가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의 현재 위치와 as is와 to be가 이 갭이 있죠. 이 갭을 인파워먼트로 달성해 놔야자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현재 사업 구조가 있습니다. as is죠. 적어도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해야 돼요. 그게 desired future status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바람직한, 우리가 설정해놓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미래의 목표가 이만한 모습이라야 돼요. 그런데 기존의 일만 해가지고는 이 정도밖에는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70% 정도면 꽉 차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의 업무만 열심히 해서 기존의 사업의 심화, 확대를 통해서는 이 기울기가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죠.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그리고 시장은 지금 꽉 찼다라는 감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그 컨텐츠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새로운 시장 창출은 그렇게 가까워 보이진 않는다.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는 차원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보다 못하진 않겠지만 조금 이 정도 기울기 가지고는 시장에서 선도 그룹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이거보다 더 큰 기울기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기존의 사업을 계속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떤 건 철수하고 매각하고 접어야 될 것도 있을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그렇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만 가지고 되겠느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요것밖에 안 돼.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이후에 우리보다 더 우뚝 선 기업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뭔가 하나씩 벽돌 쌓듯이 지금부터 쌓아나가야 돼요. 신규 사업이라는 게요. 지금 손대서
내년에 금년 말에 대박 터뜨리고 하는 건 나는 없어요. 그건 영화도 그런 영화는 만들어야 현실감이. 영화는 가끔 있을까? 있겠네. 또 현실에도 있긴 있네. 로또 복권 한 번 맞으면 그런 건 있죠. 근데 그거는 꿈이죠. 일장춘몽이고 꿈이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는 일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미래 사업에 손을 대놔야 적어도 아무리 빨라야 2년, 3년 후에, 그죠? 아무리 빠른 거라도 큰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래 사업에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저 경쟁의 그 핵심 키워드 두 개를 보면 코스트 리더십입니다. 뭔가 비용을 우위에 가지고 있는 저원가에, 두 번째가 디퍼런시에이션입니다. 차별화죠. 뭔가는 일하는 것도 차별하고 그 다음에 사업도 차별화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경쟁의 원리라고 봐지죠. 여러분들 가끔 기획팀에서는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PPM 분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공유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잠깐 보실까요? 이쪽은 우리 기존 사업의 성장률을 보통 3개년의 성장률을 얘기합니다. 3개년의 성장률. 우리 예를 들어서 교문이나 미래 각자 생각해 보시면 그 업계 평균 3년 성장률이 몇 %였나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한 20%다라고 하면 20%를 중심으로, 제가 이거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중심으로 해서 20%가 넘는 분야는 사업의 매력도가 아직 있다는 얘기죠. 진입할 여지가 많고 여기에는 손을 대도 괜찮다 싶은 거죠.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20% 미만이라면 사업의 매력도는 이미 없어졌다. 성숙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손대는 건 바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이 X축으로는요, 화살표가 전부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건 왼쪽으로 갑니다. 이건 상대적 경쟁률을 얘기합니다. 상대적 경쟁률이 어떠냐? 여기 1.0입니다. 중간을 1.0으로 봐서 그 똑같은 사업에서 1.0 이상에 있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1등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2등 이하는 전부 이쪽이에요. 그럼 우리 사업은 1.0에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쪽에 있는 게. 그리고 전부 이쪽에 있겠죠. 예?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이걸 한번 그려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돌아가는 이걸 일생의 수명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수명은 한 80세 될 거예요. 대한민국, 그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데 프로덕트나 서비스에도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탄생기를 거치고 성장기를 거치고 성숙기를 거쳐서 노년기, 쇠퇴기를 거쳐서 세상에 하직하는 사람뿐이 아니고 제품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생의 주기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있어야 노년기, 쇠퇴기도 있고 뭐 성숙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하는 이유가 이거를 지속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서 제2의 탄생이라고 해서 제1의 탄생을 제2의 탄생으로 성숙기해서 또 한 번 제3의 탄생해서 지속적인 영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이미 이렇게 쇠퇴기에 빠진 데 올라간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건 없어요. 오히려 문 닫고 새로 차리는 게 낫다. 그 코스트 드릴 바에는.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지속 가능하려면 뭔가 새로운 게 자꾸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진입할 때는 여기는 프로그램 차일드라고 얘기합니다. 프로그램 차일드라는 뜻은 뭐죠? 문제아예요. 이놈이 커서 인간 될까? 이거 사람 될까? 이게 제대로 된 돈이나 버는 놈이 될까? 애 낳아선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싹시 있느냐 싹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거죠. 싹을 봐라. 이게 미래 성장 가능한지 아니면 봐라. 신규 제품은 다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차일드 또는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투자해서 신규 제품 투자해서 열심히 디기 파는데 나중에 뻥이야. 뻥이야. 정말 너무 허탈할 것 같아요. 저 유전업자들.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열심히 팠더니 뻥이야. 야, 이건 정말, 그죠? 그런데 석유가 나왔다. 대박이죠, 대박. 이걸 우리는 신규 사업을 이거에 비유해요. 유전이냐? 아니면 프로그램 차일드. 이놈이 인간 될 거냐? 그래서 집어넣을 때는 아주 점 같은 이런 거로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프로모션을 통해서 계속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점점 파이가 커지죠. 이 파이는 사업의 규모를 얘기합니다. 매출액의 규모. 그래서 이쪽에 오면 스타가 되죠. 여기는 보세요. 성장률도 아주 매우 높고 1.0 이상의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광고를 엄청 때리지 않습니까? 그죠? 광고를 그냥 막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계속 때리는데, 그렇게 되면 광고를 보고 사기도 많이 사지만 투입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익은 별로 남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상품은 뜬다는 얘기죠. 광고하는 이유가 그거죠. 광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2등, 3등 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놈은 막말로 미친놈이에요. 얼빠진 놈이에요. 1등 하기 위해서 광고 투입하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그쪽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타 상품을 만들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점으로 들어갔던 게 점점 커지면서 스타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 가다가 떨어져서 빠지는 놈도 있죠. 요절을 하는 놈이죠. 요절. 자, 평균 수명을 다 사는 것은 천수를 누린다라고 하는데, 요절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죠. 여기서 살다가 깨꼬닥 하는 거, 그죠? 중간에 살다가 죽는 애. 평균 수명을 다 못 살고 죽는 것은 이건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를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늙은이들 뭐 벽에 똥치라고 사는 것 같아가지고 영 이건 뭐 시답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 바에는 이렇게 살지 말고 아까 같이 제2의 창업으로 뛰자라는 얘기. 이게 기업의 논리예요.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면 뭐해? 치사해. 그죠? 지저분하게 사는 것 같아. 저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자. 기업은 적어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파워먼트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게 있어야 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스타가 된 다음에는 이게 1등으로 앉아가지고 시간이 오래가면 성숙기에 접어듭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투입하는 프로그램 차일드 또는 유전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장기는 스타가 되는 거죠. 성숙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절정에 가서 캐시카우가 됐다. 자금 줬어. 계속 앉아서 젖만 짜면 되는 거야. 원가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사료만 먹이면 돼요. 계속 젖이 나와. 그러니까 소가 그만큼 잘 젖을 낼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게 여기까지예요. 송아지 사가지고 스타를 만들고 캐시카우.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듬직한 파이가 큰, 이런 파이가 더 커져서 이런 것들이 두세 개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기업이 안정성이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시간이 가면 매출이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거든요. 식상하니까. 이렇게 적어들면서 일로 빠져나와요. 이게 아웃입니다. 여긴 인이죠. 신규 사업에 들어와서 이게 일생의 라이프 사이클이죠. 여기에 이 사사분면은 바로 쇠퇴기를 거친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간 게 몇 개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이만큼 가다가 떨어져서 안타깝게 빠지는 놈도 있고, 그렇죠? 스타가 되기 전에. 그렇죠? 여기서 빠지는 놈도 있고 여기서 빠지는 놈도 있고 안타까워요. 대개 여기서 살아 성장하는 놈은 2 내지 3% 미만이라고 보통 우리 사업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죠. 100개 중에 2~3개 정도가 성공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는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프로그램 차일드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은 조금 저기 하면 그래도 지갑순 하는데 이게 사업은 그렇지 않네요. 유전만큼 힘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어서 이게 계속 자, 이제 이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쪽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만 집중해가지고 이것만 계속 신규 사업은 별로. 그런데 이게 일로 빠지는 걸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럼 이거 빠지려면 뭔가 대신 대체해야 되는데 대체하려면 스타가 되려면 여기에 뭔가 들어간 게 있어야 스타가 되죠. 들어간 게 없어. 지금이라도 손을 대야 이게 커져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금이라는 것은요. 자금의 흐름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빌려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벌어서 이쪽으로 R&D 투자하고 이것이 다시 스타가 돼서 자금 젖소로 주전. 이런 순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거를 집중하기 위해서 누가 해야 되느냐. 저거는 적어도 회사의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 대표이사님과 임원님들, 본부장님들이 저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금 투자거든요. 이사회를 열어서 신규 사업에 얼마나 투자하고 어떤 사업에 진출할 것인가는 바로 그분들의 전적인 권한이며 특권입니다. 그분들이 결정을 해야죠. 근데 거기에 매달려서 사업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 자, 회의. 이거 투자합시다. 이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적어도 feasibility study라고 하는 사업 타당성 분석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에 시장 분석과 고객 분석과 그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매달릴 시간보다 여기에 현실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냐 싶은 생각 때문에 결정을 내린 거죠. 이제 상층부에 계신 분들은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할 것이냐 말 거냐 또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목숨을 걸고 밑에 이제 잘 돌아가는 업무들은 팀장님들 아주 잘 숙달되고 숙련되고 고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그분들하고 우리 팀 멤버들에게 맡겨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죠. 이게 인파워먼트입니다. 업무가요. ABC라는 게 있습니다. Activity Based Costing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업무의 ABC는 바로 이겁니다. 이 판서를 먼저 들으시고 저 슬라이드를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합니다. 현재 우리가 기존에 기능과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이라는 것은요.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우리 조직으로서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기능입니다. 틀기자를 쓰죠. 배틀기자. 그 기관할 때 그 기관으로 우리가 웅진 띵크빅으로서의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위의 역할이 전개가 되죠. 기능이 있으면 목적이 있으면 수단이 있듯이 목적 수단에 전개하듯이 기능과 역할의 전개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존의 기능과 역할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사업 전략과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맨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롭게 정의된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미션, 미래를 위해서 21세기에 지금 한참 들어와 있습니다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 다른 비전과 미션을 계속 만들어내죠. 그렇다면 이것과 이것의 갭이 생기죠. 여기서 우리는 abandon이라는 말을 씁니다. A가 나옵니다. abandon은 기존의 업무를 이만큼 좀 버려라. 아까 얘기한 계층별에서 위에 인파워먼트를 받아내기 위해서 가득 전부 빼내는 거 워크아웃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abandon, 정리해 나가자. 일을 좀 빼내자. 그리고 남는 것은 요만큼 brief, 간소화하자. 여기는 합리화의 영역입니다. 합리화, 혁신이죠. 그래서 이만큼을 빼내고 정형화해서 brief, 간소화, 표준화하자. 일을.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서 빼내면 여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력이라는 게 창출이 돼요. 여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 맨파워와 경비와 장소 같은 것들이 나와지게 되죠. 맨파워가 나와지게 되고요. 스페이스가 공간이 활용이 되고 많이 돈이 절약이 됩니다. 여력이 나온다는 것은 일을 빼내니까 낭비적인 일을 자 여긴 폐지해야 될 업무, 낭비적인 업무, 이중 업무, 이관해야 될 업무 저가치 업무 같은 것들이 여기에 대상이 되고 이걸 빼낸다. 그럼 여력이 생기죠. 우선 맨파워가 남아요. 스페이스가 남고. 이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그럼 간소화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죠. 빼서 버릴 것과 표준화시킬 것. IT화가 여기 포함되죠. Information Technology라고 하는 정보 처리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SAP-RS라든지 CRM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IT 툴을 통해서 루틴 잡이라는 게 뭐죠? 일상에 눈 감고 해도 되는 일들입니다. 눈 감고 해도 되는 일을 왜 밥 먹고 맨날 와서 그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지 그 일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 아니고. 눈 감고 해도 되는 일을 왜 계속 붙잡고 앉아있냐. 그거는 IT한테 맡겨라라는 게 현대 경영의 기본이죠. IT에 맡겨라. 세발스에 맡기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라. 그걸 정형화한다는 얘기예요. 비정형화됐던 업무를 표준화한다는 간소화 표준화한다는 것은 IT화하고 표준화한다는 것은 정형화한다. 누가 해도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 그래서 표준화시켜서 IT에 집어넣는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크리에이트의 영역입니다. 크리에이션의 영역.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신규 사업을 만들어내죠. 여긴 신규 업무와 강화 업무,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사람의 증력이 필요하죠.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스페이스도 필요합니다.
이거 정리는 안 하고 이건 이거대로 늘리고 하니까 기업이 점점 비대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재살 깎아먹는 거야. 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열심히 일하는데 조직만 늘어나고 별로 좋아지는 감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여력을 증력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쉬프트해라. 자꾸 밖에서 사람 뽑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거 외에는 내부에 스킬풀 된 사람들이 일을 표준화시키고 손을 털고 남는 시간은 신규 강화 업무에 계속 투입한다. 그래서 신규 강화 업무가 또 시간이 흘러서 이게 ABC가 되죠. 신규 강화 업무가 시간이 지나면 정형화가 된다고요. 정형화가 되면 또 브리프 간소화하고 버릴 거 버리고 또 새로운 일에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은 얘기. 그래서 우리 ABC를 버릴 거 빨리 버리고 표준화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 이걸 동시에 같이 해줘야 돼요. 적어도 이쪽에 50% 이쪽에 50%를 하자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것만 해가지고 안 되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신규 사업과 강화해야 될 업무가 없이는 너무 사람이 힘들어요. 맨날 그 일에 그 나물에 그 밥. 이건 아니죠. 사람이 신바람이 나는 것은요. 늘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보다는 난이도 높은 일에 도전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자아실현에 가깝게 가는 정말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무 설계를 하자. 이게 인파워먼트의 근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전이라는 건 이겁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다양성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노력. 한쪽 방향으로 몰아주는 힘의 원리, 벡타. 물리학의 개념은 벡터죠. 힘의 크기와 속도와 방향, 스피드 이런 것들이죠. 엄청난 파괴력을 동반하는 것이 이 벡터의 현상입니다. 우리의 회사의 비전은 뭡니까? Great Company입니다. 이 Great Company는 쉽게 달성되지 않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직장 생활이 안정돼야 활력 있는 경영 활동이 가능합니다. 직장 생활이 안정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할을 제대로 분담하고 윗분들은 아랫사람하고 접점을 자주 가는 건 좋지만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일상의 접점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는 일상의 접점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일상의 업무에서 벗어난 경영자들을 우리는 원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에 새로운 잡 디자인이 필요하죠. 인파워먼트의 세 가지, 리더십, 잡 디자인, 시스템과 환경의 새로운 구축.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직원들이 건강하고 의욕이 넘쳐야 회사의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바로 이런 구도래야 직원들이 건강하고 건강한 사고를 하고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원이 쾌적하고 안정된 근무 환경에서 문화와 여유를 누리고 여기 이제 쾌적하고 그죠?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죠. 질병과 노후. 야, 웬 노후야? 요즘에 20대부터 노후연금보험 설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노후에 지금 투자하고 계신가요? 노후는요. 60이 돼야 노후가 아닙니다. 리타이어한 시점이 노후입니다. 리타이어 된 시점이.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아까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미래에 뭐 먹고 살 것이냐라고 고민들 하고 있는데 거의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업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 보셨을 거예요. 본부장님들이 업의 개념, 팀장님들이 업의 개념,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고민했던 모습들을 여러분이 옆에 이렇게 아마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 업의 개념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의 개념은 우리가 지향하는 업이 무엇이냐, 존재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의 업을 아주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명료하게 간단하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업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업의 본질을 모르고 일을 하면 곤란하죠. 즉 기능은 우리가 그 기관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능 역할 전개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기능과 역할을 전개하는 시점에서 이제는 이것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새로운 또 다른 미래를 힘차게 달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 게 이번 인파워먼트의 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정의. 피터 드라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자, 한번 보시죠. 현재 이 사업을 당신이 사업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그래도 지금의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이 사업을 네가 네 돈 들여서 네 사업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그래도 이 사업을 계속 하겠는가라는 뜻이에요. 아주 무서운 질문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네 거라면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네가 네 돈 들여 사업한다면 이 사업을 계속 아니려면 빨리 걷어라. 정확한 판단입니다. 우린 과연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년 후에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Five Critical Questions라는 게 있습니다. General Electric에서 제그레츠 회장이 20년간 재임하면서 임원들과 늘상 1년에 몇 번씩 만나면 고민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General Electric의 Senior Management라고 하는 상급 관리자들은요, 이런 생각을 주로 자기 정신세계 70% 이상을 이 생각만 한답니다. 자, 당신의 사업 부문의 세계적 경쟁 환경은 어떤가? 경쟁 구도를 펼쳐놨죠. 두 번째, 과거 3년간 당신의 경쟁자는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가? 이 경쟁 구도를 받기 위해서 경쟁사가 지난 3년간 어떤 전략을 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세 번째, 같은 기간 동안에 당신의 사업 부문은 어떻게 했느냐? 너는 어떻게 했느냐? 너는 열심히 내부만 관리한 거 아니냐? 세계 경쟁 환경을 아느냐? 네 번째, 향후 경쟁자가 어떤 전략으로 당신을 공격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마지막에 그렇다면 경쟁자를 압도할 수 있는 당신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게 상급 관리자들이 생각해야 될 얘기들. 우리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나요? 이걸 전부 외부의 전문가에게 혹시 아웃소싱한 게 아닌가요? 저 외부의 전문가들은요, 여기 27년 된 이 회사의 업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이죠. 그죠? 신이죠. 여러분들도 더 모르죠. 이 업에 대해서는. 동물적 감각이 없죠.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생각은 우리가 해야 돼. 또 우리 중에 누가? 상급 임원들이 해주셔야 된대. 그럼 그분들이 저런 생각을 콜몰하고 저걸 토의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해 줘야 돼. 그게 임파워먼트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죠. 조직에서는 organizational commitment라는 말로 조직 몰입이라고 씁니다. 조직 몰입. 몰입이라는 말이 표현이 조금 다르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commitment입니다. From control to commitment. 통제 위주에서 자율과 몰입 경영으로 바꾸자라는 게 임파워먼트의 핵심 언어이기도 합니다. 조직에 대해서 구성원이 느끼는 심리적 일치감 또는 일체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를 이미지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미지로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회사 좋다 나쁘다 이런 이미지. 그죠? 다닐만 하다. 내 후대를 이어서 3대까지도 이 회사에 다니도록 하겠다. 아니다. 뭐 이런 이미지로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임원분들하고 팀장님들께 이걸 몇 번째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조직 몰입을 위한 노력, 우리의 노력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포함하지만 주로 상급 임원들이나 팀장님들께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창안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조직의 구성원들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조직에 무언가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에는요, 누구든지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 기여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의 조직 심리입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동호회, 낚시회나 무슨 회에 가입하더라도 그걸 깨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 없어요. 그건 간첩 같은 놈이고 나쁜 놈이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동호회에 참여할 때는 그 조직에 뭔가 내가 할 역할이 무언가, 나는 거기에 포함해서 무엇을 즐길 것인가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여하고 싶다고요. 그게 창안입니다. 제너레이션. 특히 여러분들은 이 아이디어를 내놓고 싶어요. 이 조직에. 무언가는 작은 아이디어부터 큰 아이디어까지.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하는 사람 옆에서 보니까 박살이나. 야, 임마, 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일이나 좀 똑바로 해, 임마. 너는 어떻게 그따위 생각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창안이라는 말하고는 담을 쌓게 되죠. 그렇죠? 창안했다가는 죽는구나. 어이크, 마이너스 5점이네. 이렇게 되죠. 그게 학습화된 거죠. 조직에. 학습화가 되다 보니까, 에이, 2등이 최고야. 3등은 잘리고, 머리 내밀었다간 바로 머리가 잘리더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학습이 일어납니다. 학습이. 그래서 입을 묵직하게 다물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은 과묵해요. 그래서 모두가 몰입할 수 있게 하려면 조직에 아이디어가 살아 숨쉬도록 하고 그들이 아무 때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학습 조직을 만들자. 그래서 워크아웃 타운 미팅을 별도로 했던 겁니다. 거기서 막 떠들었죠. 그런데도 얘기하다가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될 텐데. 그러나 얘기가 몰입되면 한계를 넘게 되죠. 그게 공식화돼야 돼요. 술집에 가서 이 백날 얘기해봤자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 돈밖에 안 나가. 내 입만 더러워지고, 그죠? 그걸 소주로 소독을 하고. 그 이튿날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났든가
까맣게 그거 기억하는 사람은 바보야. 그거 기억 안 하는 게 현명한 일입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냥 소주 한잔 했죠. 라고 끝이죠. 그리고 전혀 욕하지 않은 사람인 창 팀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새로운 일과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창안. 그러면 이 창안을 장려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장려해. 야, 그거 멋지다. 그래, 어떻게 한번 해볼까? 안 해보고서 미리 판단하는 사람이 많죠. 야, 그건, 되지도 않아. 나도 옛날에 다 생각했던 거야. 그거 안 돼. 너는 그건 내가 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인마 나는 옛날에 다 생각했던 거야.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해. 이런 태도에 우리는 지리멸렬하고 말죠. 전부 고개를 숙입니다. 두더지같이. 이거 아니죠. 장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어요. 저걸 장려를 칭찬과 격려와 독려,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혁신이라고 한 틀 속에서 치외법권으로, 그죠? 얘기할 수 있고, 그죠? 민감한 얘기도 공식적으로 얘기하면서 그걸 개선점을 찾아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만 되면 자연히 임플멘테이션을 통해서 realization, 실현이 되죠. 구현이 되죠. 이 아이디어가 구현된다. 아이디어가 장려받아서 구현됐다라고 하는 가장 매력적인 순간을 우리는 원하는 거죠. 누구나, 개인이나 조직이나. 결국은 아이디어는요,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 조직 내에 우리가 갖고 있지 밖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그거를 시간이 가면서 쓰레기같이 밟아버리고 눌러버리죠. 이렇게 밟아버리잖아. 그죠? 누가 뭐라 그러면 에이.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2년차, 3년차 되면 신입사원 들어와서 뭐라 그러면 조용해. 그냥 조용하는 게 좋아. 그냥 일해. 다음에 경험이다, 선배. 이렇게 되면 학습이 되죠. 그 학습은 아주 안 좋은 학습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게 사실은 상사예요. 귀신이 아니고 상사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 상사는 내 아이디어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고시킬 수도 있고 스톱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내 인격도 평가를 합니다. 심지어는 상사같이 무서운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워크아웃 시작할 때 인터뷰를 해봤더니 당신은 이 회사 왜 나옵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상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 회사에 출근합니다. 라는 얘기가 실제 사례입니다. 미국의 문화는 보스 문화이기 때문에 바로 팀장 같은 여러분들의 보스가 바로 그 즉시에서 해고권을 갖고 있죠. 파이어권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절대로 상사하고 싸우는 사람은 세상에 제일 바보라는 속담이 있듯이 절대로 상사한테 대들지 않는 게 미국의 문화입니다. 그 대신 그 상사가 올바른 right person이다라고 하는 가정이죠. 엉터리 관리자가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은 끝없이 배우고 관리하기 위해서 멤버들에게 환영받고 올바른 의사결정으로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늘상 노력하는 관리자이다라는 가정이 성립이 되죠. 리더십은 바로 이거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뒤에 우리의 철철 넘치는 시퍼런 젊은 청년의 기운이 넘치는 그 에너지들이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은 필요할 때 용수 공급, 필요할 때는 홍수 조절하는 이 댐의 역할을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인파워먼트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From control to commitment가 아까 말씀드린 핵심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통제 중심의 조직에서 자율과 몰입의 인파워먼트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자율과 몰입,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이디어 제너레이션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이 구현되는 이 멋진 이런 생각, 아까 인파워먼트의 세 가지 리더십, 잡 디자인, 제도 환경. 잡 디자인은 아까 ABC의 새로운 잡 디자인을 하고 이런 시스템과 장려되고 고무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고 리더십, 아까 상급 팀장급 이상의 임원분들, 이분들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조직에 장려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권한위양 단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로 이거를 만드셨죠. 미션, 업의 특징. 우리의 업이 과거와 현재 이런데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걸 미리 예측한 다음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에 반영된 미션과 그 업의 특징은 어떻다를 쓰는 이게 아까 백화점은 부동산업이다 라고 명확하게 낼 수 있는 정답을 찾는 노력이죠. 근데 이거 두 줄 숙제 쓰기가 힘들다고 그러세요. 저거를 결국 내 손으로,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들한테는 자필로 써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필로 안 쓰시더라고요. 자필로 쓰라는 이유가 당신께서 직접 하면 6필로 고민해 보십시오라는 이야기였었는데 되게 팀장들한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갖고 오면 조금 수정하고
그래서 아마 나중엔 그렇게 안 하셨으리라고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대표님께서 하도 강조를 하셔가지고 아마 직접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직접 하면 할 때는 짜증나요. 김영웅이, 이세광이 이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냥 못 잡아먹어서 달달 볶으려고 그냥 양식도 만들고 저 귀신들 못 잡아먹고 살아 저거 안 잡아먹고 아마 그러셨을 텐데 하고 나면 틀려요. 아 바로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그것만 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미션이 정해지면 그것을 전개하는 건 당연히 아 이거다 그렇게 해서 내가 뭐 해야지 좀 더 세분해서 뭐 해야지 이건 당연한 자연스러운 발상이죠. 지금 이 고난위양은 이런 겁니다. 아까도 쭉 말씀드렸지만 고난위양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정형적인 업무,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 사소한 업무, 준비, 설계 등에 대한 업무는 지금 즉시 고난을 위양해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리더로서의 본래 업무, 목표 설정, 사내 정책 관련 결정, 결과 등의 통제, 부하 지도와 동기 육성, 결과에 영향이 큰 중요한 업무, 리스크가 큰 업무, 예외적인 케이스, 설명하기 컨트롤할 여유가 없는 긴급하고 중대한 업무, 비밀사항 같은 것들은 위임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주 애매한 일 넘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당신께서 애매하면 밑으로 내오면 애매의 백승이 됩니다. 절대 애매한 건 넘기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이대로 하실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업무는요.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팀장, 팀원들로 되어 있는데 매일, 주간, 격주간 수시가 여기 있었다가 제 일로 뛰었어요. 수시가 연간 한두 번 발생하는 것과 매일 발생하는 일로 그렇죠. 또는 한 달에 몇 번씩 발생하는 일로 그래서 따로 뛰었는데 이런 업무라면 절망형이죠. 업무 리스트를 3코를 쫙 찍어봤더니 업무가 전부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더라. 업무 3포. 그러면 아주 중요한 일들은 막말로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은 아래 것들이 하고 윗분들은 사소한 매일 업무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되면 이 회사는 절망이죠. 절망.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최하 2단계씩 벌리십시오. 여기 주간 업무를 월간 업무로, 격주간 업무를 분기로 적어도 대표님 거를 팀장님으로, 본부장 거를 팀원으로 이런 과감한 도전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대표님은 적어도 연간 반기 업무에 본부장님들하고 그쪽에 매달리시고 일상 업무는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업무 보고 건수도 확 줄이고 그죠?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하고 생각 공유한다고 여러분들 애쓰셨네요. 저는 입에 오토바이를 달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보면 힘이 생깁니다. 청년의 기운이 철철 넘치는 여러분들 보면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